변화지향적 지도자의 변화는 가족을 잃는 아픔에 버금가는 고통을 수반하다. 소설가 박완서는 남편을 잃은 해에 26살 된 아들까지 연달아 잃는 참척의 고통을 당했다. 몇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신을 원망하다가 원망할 대상인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득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어느 여성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며 그런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시인 정호승은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고통을 극복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통을 극복하려면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능동적 결심과 투쟁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한 현자가 어린 자식을 잃고 비탄에 빠진 부부에게 물었다.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일은 끓는 물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들이 계란이라면 끓는 물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감자라면 끓는 물속에서 더욱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면서 탄력이 생길 것이다. 당신들은 어느 쪽이고 싶은가? 결국 고통은 선택적인 것이고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의 문제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 선택에 따라 계란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고 감자처럼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사는 곳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차이는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이는 온기가마의 불에 도자기가 구워지기도 하고 숯이 구워지기도 하는 것과도 같은 차이다. 어떤 재료가 가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마에서 구워지는 내용물의 질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물론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는다. 똑같은 온도의 가마에도 예술작품에 버금가는 자기가 구워져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가마의 열을 견디지 못해 금이 가거나 깨진 자기가 나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남이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수성가의 남의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며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고 신영복 선생은 나이테가 여름과 겨울에 다르게 자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가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겨울에 자라는 나이테는 개인이나 조직 또는 사회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도 같은데 겨울 나이테가 여름 나이테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의 의미를 깨달을 때 지금까지 당한 고통은 물론 앞으로 닥칠 고통도 잘 견뎌낼 수 있다. 변화는 마치 끓는 물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요구하기도 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은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변화다. 그에 미치지는 않겠지만 익숙한 관습이나 생각을 포기하는 일 역시 큰 고통을 수반하는 변화다. 변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는 이런 고통까지 기꺼이 극복할 각오를 해야 한다.